거 하지 마. 줘봐. 그런 거 하지 마. 안녕하세요. 아빠가 들려주는 물리.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, 중학교, 뭐 고등학교 건 아닌 것 같고 중학교 정도 되는 것 같은 초등학교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. 배웠던 물리적인 어떤 원리들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보세요. 소품 좀. 네. 네,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과자입니다. 과자 봉지예요. 이거를 뜯을 때 사람들이 손으로 뜯죠. 그때도 상당히 중요한 물리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어요.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제가 조금 전에 이 과자 봉지를 뜯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 물리적인 원리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썼어요. 자, 여러분들이 배운 물리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그 아르키메데스가 했다는 지렛대 원리. 기억나시죠? 지렛대 원리. 그러면 힘이 1이어도 그 지렛대가 1대 3인 어떤 지렛대를 사용하면 힘이 3이 되거든요. 근데 그때는 거리는 손해를 봐요. 거리는 손해를 보지만 힘은 3배가 되는 거죠. 힘이 더 필요할 때 그런 지렛대를 쓰죠. 반대로 거리가 더 필요할 때도 지렛대를 쓸 수 있어요. 근데 많은 경우는 보통 힘을 더 증폭시키고 거리는 줄이죠. 거중기라든지 수원성을 만들었다는 거중기도 그 원리고, 또 많이 생활에 쓰이는 많은 물건들을 올리는 것도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많이 움직여서 적은 힘이 많은 거리를 움직여서 적은 힘이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그 물체에는 큰 힘이 주어지게끔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. 여기도 이걸 뜯으려고 할 때 많은 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. 작은 거리더라도 힘이 집중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자,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 늘 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본다는 거예요. 이거를 당길 때 이렇게 당기잖아요. 자, 쭉 당깁니다. 당기면 내가 양쪽에다, 네, 그래서 이것을 양쪽으로 당기겠죠? 당기는 힘이, 우리가 이게 당기는 힘이 뭔가 작동하겠습니다. 물론 해부학적으로 보면 뒤쪽에 있는 어떤 근육들이 다 작동할 텐데, 그건 빼고, 어쨌든 그 힘을 1이라고 해요. 1. 근데 이거를 당겨서 뽑을 수도 있고요. 잘 보시면 이거를 꽉 잡고, 요 엄지손가락 말고 요 두 개의 손가락, 보이시나요? 요 두 개의 손가락, 이거를 당기는 힘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. 요렇게 누르게 되면 마치 못을 뽑는 그 장도리라 그러나요? 요렇게 생긴 거 아시나요?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누르는 힘을 이용해서 이 힘이 뭐 1일 때 뭐 이 길이가 한 5대 1, 10대 1 되기 때문에 10배의 힘, 5배의 힘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장치 있잖아요. 그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요렇게 하면 되죠.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폭이 한 1cm 정도 되거든요. 이거를 동시에 딱 떼려 하죠. 그러면 사실 잘 안 떨어집니다.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. 보면 아래쪽만 싹 떨어지면서 싹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힘이라는 것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 될수록 잘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때부터 원래 아래쪽에 잡게 되어 있는데 위쪽 잡는 게 아니라 아래쪽 잡아서 이 접착면이 있는데 그 접착면에 아래쪽만 뗀다 고 생각하고 싹 이렇게 한번 떼볼게요. 그러면 훨씬 잘 떼져요. 이렇게 해서 떼는 게 아니고 떼고 여기 두 개를 손을 붙여서 떼는 거죠. 이렇게 잡고 떼고 잡고 떼고 잡고 떼고. 그래서 다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힘을 다해 떼을 수 있죠. 그럼 또 이때 뗄 때 이렇게 위에 뗄 때도 요 다른 손가락을 잡고서 이렇게 따는 게 아니고 잡고서 요렇게, 그러면 요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에요. 벌릴 때는 확 쏟아질 수도 있죠.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잡고 누르고 요거를 요렇게 그럼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. 자,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배운 도르래 지렛대 원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거예요. 근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많은 일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일어나요. 제가 사실 그 수술장에서 주로 인공관절 수술하는데 그때도 보면 자르고 떼내고 뭐 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. 그게 뭐 젖히고 이런 것 말이죠. 근데 그때 구석구석에서 지렛대 원리가 아주 많이 쓰여요. 그 지렛대 원리를 잘 이용하면 수술이 되게 쉽고 깔끔하게 끝나요. 지렛대를 잘 못하면 힘을 잔뜩 줘야 되고 잔뜩 줘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. 저는 할 때마다
이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가 얼마나 구석구석에 쓰이는지 너무 놀랄 지경이에요. 그것이 없이는 사실 수술이 너무 깔끔하게 안 끝나요. 근데 그러면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를 배워야만 되는 거냐? 꼭 그렇진 않죠.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그 손재주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삶으로 체득하는 분도 많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. 좋은 겁니다. 그리고 그거를 원리적으로 체득해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저같이. 그리고 삶으로 체득한 것과 원리적인 것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세 번째 경우 자기 삶으로도 늘 그렇게 하고 늘 해왔고 그걸 통해서 그를 아르키메데스 말한 그 지렛대 원리를 갖고 있으면 다른 경우에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. 특히 정형외과 같은 영역에서는 되게 많이 써먹거든요. 근데 그 상태, 그러니까 이론도 알고 실기도 아는 상태에서 생활했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응용해내서 할 수가 있어요. 만들 수도 있고 응용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죠. 학교에서 꼭 안 배워도 돼요. 다른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. 어쨌든 배우는 겁니다. 근데 그 배움이 자기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어져요. 옛날에 그 페르데인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촛불의 과학이라고 대중 강연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. 정확한 거 아니에요. 역사적인 거고 뭐 사실 근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대충 맞아요. 제가 어릴 때 봤던 책인데 그분이 그 촛불이라는 거 있잖아요. 우리는 지금 전기불을 많이 보지만 당시는 촛불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을 때 같습니다. 그러니까 촛불이 양초가 불에 타는 원리를 늘 보는 거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성격들을 대중들에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. 요즘으로 치면 뭐 테드나 세바시처럼 뭐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는지 뭐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 초대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대중들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화학적인 화학, 케미스트리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강연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. 무료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처럼 우리가 배운 일상생활에서 배우든지 학교에서 배우든지 어쨌든 배운 그것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쓰여 있어요. 사실 제가 이거는 하나의 예로 설명드린 거고요.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. 이 주위에.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것이 정말 좋지 않겠어요? 사물을 바라볼 때.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이해가 되죠. 이해가 되고 다음 것을 생각할 수 있죠. 그리고 응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자기 삶을 통해서 자꾸 배우면 제일 좋고,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건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. 시간적인 한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학교에서 몰아서 배우는 거예요. 200년, 300년, 1000년, 2000년 동안 누적되어 온 그 사람들의 지식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부여한 거예요. 성적을 내기 위해서, 대학 공부하기 위해서, 뭐 직장 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 거거든요. 다행히 요즘은 학교 말고도 배울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. 그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또 각종 백화점에서도 무슨 교육센터를 열고 동사무소도 열고 뭐 너무 많은 것을 열고 있거든요. 그 어떤 것도 좋아요. 그 어떤 것도 배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배운 만큼 내가 시야가 뜨이고 시야가 뜨인 만큼 사물을 볼 수 있게 돼요.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.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마세요. 그 여러 뱀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국민에게 공통된 걸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우는 거거든요.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느끼겠지만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뭐 이렇게 뭐 국영수 뭐 저저저 힘들다고 하지만 그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아버지조차도 지금도 계속해서 배움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 여전히 마찬가지로 딴 데 가면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. 근데 그 시간을 젊을 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죠. 감사한 거예요. 그러니까 평생 배우게 될 것을 여기서 배운다 하고 생각하고 성적은 나중에 생각하고 성적 조금 중요해요. 조금 중요해요. 그래도 그 배우고 있는 그 컨텐츠 그 자체를 더 호기심을 가지고 더 나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. 세상에 널렸어요. 재밌는 게 많아요.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. 그걸 다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이제 되게 관심 있어 없어 하지 말고 접하게 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.
특히 학교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. 접하게 됐잖아요. 어쨌든. 그 관심 가지세요. 그걸 통해서 배워서 본인이 성장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.